방치하기 쉬운 몸의 신호 체크하라. 몸의 신호. 끊임없는 신호에서 40대 여성 환자분은 이방의 작은 멍울을 발견했을 때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그냥 넘겼는데 찜찜한 느낌이 있어 1년 뒤에 병원을 찾아다가 진행성 이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60세 환자분은 두통이 심해져서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의심했는데 건강검진과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우리는 과연 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암은 유전일까요? 암은 유전적인 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그렇게 물려받은 암은 아플까? 암이 아프다고 하는 또 이런 편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암이 일으키는 통증은 암이 상당 단계로 진행된 후에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양 일정한 크기로 자라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장기 기능을 침범하고 뼈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면 이로써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자, 암은 치명적일까요? 마지막으로 암에 걸리면 무조건 생명이 위태롭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암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병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혈액암이나 일부 일포종은 표적치료나 면역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완치율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치료법은 생존율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고 스스로에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뇌졸중은 단번에 찾아서 삶의 성들이 지배받고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할까요? 오해할 것은 단순 두통일까요? 오해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두통을 단순 긴장성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는 평소와 다른 두통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잤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그러나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혹은 이전과 양상이 다른 두통은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진 것은 별거 아닐까요? 세 번째 오해는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은 안 걸릴까요? 네 번째 오해는 젊으면 뇌졸중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뇌졸중은 흔히 어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30대, 40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초기 발생 뇌졸중은 18세에서 50세 사이에서 발생하며 전체 국내 환자 중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뇌졸중이 걸리면 끝일까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졸중이 발병하면 그걸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자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뇌졸중은 세계에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자 장애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TV 토크쇼 전설자 레리 킹은 2019년에 치명적인 뇌졸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그 경험으로 죽음에 대한 그의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덜합니다. 저는 86세이고 이 모습으로 겨우 살아남습니다. 저는 끝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죽고 싶으니까요. 심근경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어서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신세를 졌던 50대 회사원 주은영 씨는 당시 상황을 복귀하면서 전혀 심장과 상관없는 명치 부위가 쪼이는 것 같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명치 부위. 심근경색은 대표적인 급성 질환으로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성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메스꺼움 등이 있으며, 주은영 씨처럼 왼쪽 어깨나 팔 안쪽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빨리 신경이 다가올 때
몸은 빨리 강렬한 신호를 보냅니다. 빠른 신호. 무엇보다도 심근경색의 주요 특징은 통증이 짧게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며 잠시 쉬거나 자세를 바꾼다고 두려워지나 지지도 않습니다. 가슴이 아파야 한다? 심근경색하면 사람들은 흔히 가슴을 쥐어 짜는 장면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 이래서 꼭 극심한 흉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여성이나 당뇨 환자들은 흉통대신에 속쓰림이나 명치 부위의 불편감을 느끼기도 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증의 강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운동이나 휴식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가슴은 아플까요? 또 하나의 잘못된 통념은 심근경색이 심장에 위치한 왼쪽 가슴에 국한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통증은 어깨나 등, 턱, 왼팔, 심지어 위장 부위로까지 퍼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준영 씨처럼 심근경색으로 고생한 환자들에게서 종종 등이 묵직하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뻐근하다라는 호소를 듣습니다. 증상이 바로 사라진다? 한편 증상이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진다면 괜찮다는 생각 역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만 걸릴까요? 심근경색은 노인에게만 생기는 질환이라는 인식도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다면 괜찮을까? 가슴 통증이 없으니 심장만큼은 괜찮을 거라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무증상 심근경색은 특히 당뇨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이 경우에 환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호흡 곤란, 소화불량 정도로만 증상을 느낍니다. 가슴 통증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호흡의 변화, 평소보다 심한 체력 저하, 이유 없는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오해는 두통이 반드시 동반될까요? 가장 흔한 오해는 고혈압에는 반드시 두통이 동반된다는 착각입니다. 고혈압은 대개 무증상입니다. 숫자가 혈압의 모든 것을 말할까요?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혈압을 숫자로 고정하려는 생각입니다. 우연히 150이 찍혔다고 해서 무척되고 또 고혈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한번 110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유전일까요? 젊어서 괜찮더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요? 또 그런 것들. 혈압이 높다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로.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대부분 치매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깜빡하는 것이 치매일까요? 깜빡하는 것이 건망증, 치매가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인지 저하 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질병이라면 건망증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합니다. 기억력과 무관할까요? 두 번째 오해는 기억력만 괜찮으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이나 전환 같은 집행기능, 말 막힘 같은 언어기능, 길의 방향, 물건, 위치 같은 시공간 능력에 이상이 생기고 무기력이나 분노 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치매는 무엇을 잊어버리는지보다는 무엇을 못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을 시간대로 챙기던 사람이 복용을 자주 빼먹는다든지 약음을 납부하거나 금전을 관리할 때 실수가 늘었다든지 익숙한 레시피가 낯설어졌다든지 기계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버거워지진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치매약은 다 똑같을까요? 치매는 검사해도 소용이 없고 약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도 크나큰 오해입니다. 일단 치매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갑상선 저하나 비타민 B12 결핍, 간과 신장 이상, 그리고 항콜린제와 수면제, 항히스타민 등의 약물 영향, 알코올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절이 써 있는 인지 저하를 찾아내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간단한 선별 검사 등등으로 시간이 약이라고 많은 분들이 치매를 노인 우울증으로 착각하는데 우울하면 원래 멍해지니까 시간이 약이라며 치매 증상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우울로 인한 인지 저하, 또 진행성 치매 초기는 전혀 다릅니다. 몇 주 내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자신의 상태를 방치하는 양상은 우울의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치매는 노인의 병일까요? 또 다른 오해는 나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치매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 또 치매는 어르신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최근 청년층의 치매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저발성 치매 환자가 1만 7천여 명에서 또 19년에 6만 3천여 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과 듣기 저하, 만성 스트레스,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성 요인, 뇌진탕 병력, 가족력은 나이와 무관하게 치매의 위험도를 올립니다. 코골이, 무호흡, 아침 두통, 낮 시간대의 졸음 증상이 있는지, 보청기 건조를 미루고 있는지, 혈압과 혈당이 요동치는지, 운동이 끊긴 시간이 언제인지 등을 생각하며 몸의 지도를 그리다 보면 이러한 증상들이 왜 반복되는지 답이 나오지요. 치매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잘 살펴야 할 것이다.